안녕하세요. 네, 유학자가 풀이한 노자도덕경 45장입니다. 네, 먼저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대성은 약결이나 기용은 불패하며 대영은 약충이나 기용은 불긍하며 예. 대직은 약굴하고 대교는 약졸하고 대변은 약룰이니라. 예. 조승한하고 정승열이나 예. 청정이 위천하 정이니라. 예. 위대한 완성은 모자라는 듯하지만 예. 그 작용은 낡아지지 않으며 예. 크게 채움은 빈 듯하지만 그 작용은 다하지 않으며 크게 고듬은 굽은 듯하고 큰 솜씨는 졸렬한 듯하고 뛰어난 언변은 어눌한 듯하다. 떠들썩하게 움직여야 추위를 이기고 고요히 있어야 더위를 이기니 맑고 고요하여야 천하가 바르게 된다. 예.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대성, 대영, 대직, 대교, 대변 이랬거든요. 이제 위대한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앞에서도 상선약수 할 때 위상자는 그죠? 최고로 선한 것은 이렇게 하듯이요. 여기서도 저 대성, 대영, 대직, 대교, 대변 할 때 대자는 가장 위대한 이런 걸 한다고요. 소에 상대되는 대가 아니라요. 단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대성, 대영, 대직, 대교, 대변의 이제 주체는 뭐냐 하면은 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도의 작용, 그죠? 혹은 또 이제 도를 체득해서 그대로 행하는 도사님, 그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죠? 혹은 도를 체득해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대덕,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제 뭐 두 개 다 되는데요. 우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성, 대영, 대직, 대교, 대변은 이제 우선 이제 도 그 자체로서 덕을 행하는 걸로서 우리 한번 해석해 봅시다. 대성은 그죠? 크게 완성되면 그죠? 약결이거든요. 결핍할 때 결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기용 불패 그랬거든요. 그 작용은 그 해질 패자거든요. 해지지 않는다 하다 그랬거든요. 크게 완성되면 그죠? 결핍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죠? 뭔가 모자라는 듯 하지만은 그 작용은 해지지 않는다, 낡지 않는다, 늘 새롭다 이런 말인 거거든요. 자, 우리 이제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주는 전부 다 누가 이루어 나가는 겁니까? 노자로 보면 도가 이루어 나가잖아요. 우주의 모든 만사 만물의 작용 완성은 전부 다가 도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로 치면은 우주의 천지 만물 삼라만상을 전부 누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신이 이루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신이, 이 하나님이 혹은 도가 이 우주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건지 얼마나 보면 완성되어 있잖아요. 보면은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루어지고요. 하루로 치면은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루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지구로 봐서는 그렇고요. 태양계, 우주, 우리 은하계 보면은 정말로 위대한 완성이잖아요. 그죠? 위대한 완성이지만은 항상 보면은 현재 지금 여기는 또 바뀌어서 또 뭐가 됩니까? 미래로 가잖아요. 그죠? 미래의 또 어떤 시점은 또 완전한 완성이 아니라 또 다른 완성이라 가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는 과거의 완성이지만은 또 미래로 보면은 또 뭐예요? 또 모자라는 거잖아요. 또 미래에 또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그죠? 과거로 봐서는 커다란 정말로 위대한 완성이지만은 그죠? 항상 여기서는 항상 미래를 위해서 또 현재는 또 미래를 위한 하나의 그 받침돌 내지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죠? 현재는 과거를 받침돌에서 바탕으로 해왔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위대한 완성이 됐지만은 또
또 현재는 또 하나의 수단이고 바탕이 돼서 또 미래로 가는 거예요. 현재는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위대한 완성은, 그죠? 위대한 완성은 자연 우주계에서 지금 현재 이루어져 나가 있는 조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얼마나 조화롭고, 그죠? 신비롭고 위대한 완성이에요. 위대한 완성이지만은 또한 미래에 또 완성된 걸로 보면은 하나의 기반이고 바탕밖에 안 되고 또 뭔가 모자라서 또 뭔가 항상 보면은 현재는 그 뭐랄까 불완전의 완전이잖아요. 그죠? 완전이자 또 불완전인 거예요. 그죠? 다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은 그렇게 해석해 주면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주 조화를 보면은 그죠? 도가 우주 자연의 조화를 이루어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 보면은 현재 지금 보면은 위대한 완성이단 말이야. 완성이지만 또 하나 보면은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모자라고 결핍돼 있어. 그죠? 결핍된 것 같지만 그죠? 그렇지만은 또 그 작용은 해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죠? 끊임없이 새롭게, 그죠? 일신, 우일신, 그죠? 봄이 됐으면은 또 여름이 되고, 여름이 됐으면 가을이 됐으면 겨울, 그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끊임없이 새롭게 나아가는 게, 그죠? 그게 이제 바로 우주, 천지, 만물의 조화, 도의 조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체험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작용은 끝이 없다 말이야.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요,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잖아요. 도는 우주 전체의 모든 것에, 만물이 있는 모든 것에 다 전부 다 작용하고, 전부 다 모든 만물은 다 도에서 나온 한 뿌리예요. 그죠?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우주 만물의 전부 다에, 그죠? 그 뭐냐면은, 풍성하게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잖아요. 어디든지 계시지 않은 데가 없듯이 그 하나님의 작용은 어디든지 모든 곳에 다 작용하잖아요. 그죠? 다 작용하지만은 텅 비어 있는 듯하다 말이야. 텅 비어 있다는 빌충자잖아요. 그죠? 도는 소리, 색깔, 냄새, 형적이 없잖아요. 그죠? 없다는 점에서는 그죠? 텅 비어 있는 듯하다 말이야. 그죠? 도는 우주 만물 전부 다에 충색되어 있어 꽉 차서 있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다 갖고 있지만은 텅 비어 있는 듯해. 그죠? 소리, 색깔, 냄새 있어요. 그렇지만은 텅 비어 있는 듯하지만은 그 작용은 불궁 끝이 없다 말이야. 그죠? 끊임없이 계속해서 작용한다 말이야. 앞에서도 나왔지만은 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뭐냐면은 과거, 현재, 그죠? 좌로도 가고, 우로도 가고, 뭐,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듯이, 그죠?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직 약구를 그랬어요. 크게 발음, 크게 정직함은 어떻게 보면은 굽힌 듯 하고 그랬어요. 그죠? 크게 솜씨 있는 것은 뭐냐면은 졸렬한 듯이 하고,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말 못하는 듯이 하고, 이래 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거 전부 다가 뭐냐면은, 자, 우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가는 것은 보면은 쪼개고 기만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발음, 순수하게, 자연 그 자체로 정직하게, 본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가는 거지만은, 그죠? 요 국자가 보면 재밌어요. 이건 시체거든요. 나갈 축자예요. 시체가 이제 나갈 때 보면은 이제 문에서 숙이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데서 왔대요. 어쨌든 간에 숙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크게 정직하고, 크게 바른 것은 보면은 굽어 있는 듯하고, 우리 보면은 이제 2차원 세계 말고 3차원 세계에서 보면은, 그죠? 왜 보면은 직선으로 쭉 가면 어떻게 돼요? 만나서 둥글잖아요. 그죠? 둥근 듯이 하고, 그죠? 우주 자연에 보면은 큰 작용에 크게 솜씨 있는 듯 하잖아요. 크게 솜씨 있는 듯 하지만 우주 자연에 움직여 나가는 거 보면 왜 보면은 너무 소박하고 졸렬한 듯이 보이잖아요. 그죠? 또 우주 자연의 큰 말은 보면 아주 너무나도 말 잘하잖아요. 너무나도 말 잘하지만 앞에서 희은 자연이라 그랬잖아요. 말 없는 것이, 그죠? 말 없는 것이 자연이다. 성인은 불언지교 그랬잖아. 그죠? 성인은 행불언지교, 교불언지교 그렇잖아. 말 없는 가르침을 행하잖아요. 그죠? 행불언지교 할 때 그 성인은 말 없지만은 모든 사람을 다 교화시키고, 우주 자연을 움직이는 도는 말 없지만은 우주 자연의 모든 만물을 다 움직이잖아. 그죠? 말 없고, 소리, 색깔, 냄새 없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말을 못하는 듯이 하잖아요. 말씀 원자에다 말이 안에 그냥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말 잘하는 것은
눌변인 것 같다. 말 못하는 듯하다. 이제 이런 말을 이제 노자가 이제 하기 있죠. 노자의 특유의 보면 반어적인 용법이잖아요. 보면 노자는 항상 요런 그죠? 위대한 완성은 하면은 위대한 완성 그러면은 그 결핍됨이 없고 완벽 그 자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좋잖아요. 그죠? 위대하게 채우고 다 채우고 있으면은 그 뭐냐면은 다 완전히 꽉 차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크게 정직하면은 어떠한 굽힘도 없이 완전히 쫙 나가는 것만 생각하고 위대한 크게 솜씨 있는 거는 정말로 뭐 그 뭐라 그럴까 하나도 뭐 그 뭐랄까 그 졸렬한 게 없는 것하고요. 말 잘하는 게 청산유수로 쫙 하는 거는 그 뭐 말이 너무나 잘 나와가지고는 그 뭐야 말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형식 논리로 생각하는데 노자가 볼 때 그죠 우주 자연이 이루어 나가는 방식을 보면은요 이런 방식으로 나아간다 말이에요. 항상 이제 반대자를 포용해가지고 융합시켜서 절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절대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끊을 절자에다가 상대 대자잖아요. 그죠? 뭐냐면 절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대립대가 있으면은 대립자 가운데서 어느 하나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자를 포용해가지고 더 나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절대의 차원을 노자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의 차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절대의 차원은 대립자가 있으면은 그 대립자 그 태제와 안티태제를 다 포용해서 절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완성하고 결핍이 있는 거, 채움과 비인 그죠? 발음과 비굴한 거 그죠? 솜씨와 졸렬한 거, 말 잘하는 것과 말 못함 이런 것을 뭐냐면은 포용해서 올라갔을 때에 진정한 절대의 차원이 온다 말이에요. 그죠? 앞에서도 임금의 고귀한 것은 뭐냐면은 낮고 비천한 백성에 의해서 임금의 고귀함이 생겨난다. 노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노자의 특유한 이제 이 방법이 바로 여기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항상 진정한 절대란 무엇인가 말이야. 그죠? 우리는 항상 보면은 상대를 포용 못하고요. 상대와 대립해가지고 상대와 싸우고 끊임없이 투쟁하잖아요. 그죠? 투쟁해서. 이 투쟁에 대해서는 진정한 절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위대한 정치가 하는 거죠. 이 상대가 대립하고 있으면은요. 이 상대 가운데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요. 이 상대를 전부 다 포용해가지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자와 우가 있으면은요, 자와 우가 대립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도 포용하고, 우도 포용하면서, 그죠? 더 높은 데서, 그죠? 다 시인하고 긍정하면서 올라가야, 그죠? 그게 진정한 절대인 거예요. 노동자와 자본가가 있으면은 자본가 편만 든다든가, 노동자 편만 든다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본가는 자본가의 관점, 노동자는 노동자의 관점을 다 포용해가지고 더 높은 자의 차원에 올라갈 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뭐 전부 다 이런 사회에 보면은 대립과 투쟁이 있는데요. 이런 대립과 투쟁을 전부 포용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다 시인하고 긍정해줄 때 진정한 절대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도를 체득하고 덕을 실현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그 정치를 한다면은 바로 지금 내가 얘기했듯이 그죠? 이쪽 대립과 저쪽 대립이 있으면 어느 한쪽 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는 그죠? 다 포용해서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도 이루어지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와 화합을 가하는 것이 진정한 성인이고 진정한 왕이다. 뭐 이런 말이 여기에 지금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은 보면 지금 현재 왕필 보내보면은 이제 같은 장에 있는데요. 보면은 이 국간본에 보면은 장이 떨어져 있어요. 장이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앞에 하고 뒤에 하고가 그렇게 잘 어울리지도 않긴 하네요. 보면 그죠? 어쨌든 간에 보긴 봅시다. 자, 몸을 떠들썩하게 움직이는 것은 추위를 이기고 또 고요함은 열기를 이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맑고 고요함으로서 천하를 바로 잡는다. 천하의 발음이 된다. 혹은 천하를 바로 잡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자연의 이치가 있어요.
우리 지금 겨울 되면 우리 어릴 때 춥고 배고프고 하면은 몸이 어떻게 됩니까? 떨리잖아요. 이게 보면 이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보면. 그죠? 자, 우리 몸은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우리 몸 가만히 있으면 춥잖아요. 추우면은 몸이 자연적으로 떨어야 되잖아요. 떨으면 뭐가 생깁니까? 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몸이 자기가 살랐고, 그죠? 추위를 이기고 살랐고, 몸이 사시 뜨듯이 떠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몸을 시끄럽게 떠는 것은 노자가 이 자연주의자니까, 그죠? 떠는 거는 추위를 이기는 거예요. 그죠? 추위가 이기면은 막 열이 생기잖아요. 그죠? 열 생기는 거는 뭐예요? 열이 생겨가 너무 더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원한데 가만 앉아서 몸을 주저앉혀야 되잖아요. 그죠? 노자한테 그래서 고요함은 열기를 이긴다는데, 그런데 노자 앞에서 고요할 정자는 무슨 의미냐 하면은 온갖 시끄러움에 반대된다기보다는요, 뭐냐면 우리가 노자한테 정은 뭐냐 하면은 탐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탐욕이라든가 남 쟁취하겠다는 막 의지를 갖고는 막 뭔가 막 추구하는 그걸 사사로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없애고 도를 추구해서 도와 한 몸이 되는 거. 그러니까는 기독교 측으로 치면은 그 나의 사사로운 욕망이라든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내가 뭔가를 막 소유하고 탐욕하는 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체득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거. 그거에 바로 정인 거예요. 정. 고요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마음이 추구하는 것 혹은 내 의지 사사로운 욕망이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보편적인 그죠? 공의로운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천하는 게 바로 공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간에 요 앞에서는 노자가 지금 현재 바로 처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몸을 막 떠는 거는 그죠? 떠르면은 막 움직여서 막 분산스럽게 움직이는 거는 추위를 이겨요. 근데 그 추위를 이겨갖고는 몸에 열기가 나요. 몸에 열기가 나서 막 분답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기게 해주는 거는 고요함이에요. 고요함인데, 이제 그 다음에 청정에서요. 그죠? 청정은 뭐냐면은 맑을 정, 고요할 정자잖아. 요 청정은 뭐냐면 이제 지금 얘기했듯이 그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이라든가 탐욕을 버리고 그죠? 깨끗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죠? 이게 물이 푸른 거잖아요. 그죠? 물이 푸른 거는 고요하게 있는 걸 나타내요. 그죠? 고요하게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버리면은 그죠? 그렇게 하면은 천하를 한 게 낫겠죠. 천하를 바르게 한다. 이게 누구겠어요? 임금이잖아요. 임금. 그죠? 그죠? 그렇게 자기의 임금이 돼가지고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버리고요.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도를 체득해서 도와 한 몸이 돼가지고는요, 절대의 경지에 서서, 그죠? 이 세상에서 한쪽만을 추구하는 그런 그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포용해가지고는 더 높은 경지에서 세상의, 그죠? 이해 당사자들의 그런 것을 다 포용해서 실현시켜 줄 때에 거기에 이제 임금의 진정한 도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끗함과 고요함은 천하의 바람이 된다. 전에 항상 이건 나왔지만은 뭐냐면 우리가 이 컵이 있다고 치고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주 자연이라고 치고 컵 안에 물이 있고 요 안에다가 온갖 그 사람들의 탐욕이 막 이끌거려가지고 막 이게 막 회오리 바람 치면서 막 움직여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것을 바로 잡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가만 놔두는 거.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은 더 여 안에 있는 온갖 물과 사물들이 막 휩쓸려 가면서 서로 투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정이에요. 청정이면은 이제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뜨고 해가지고는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각각의 자기가 갈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돌아가서 이제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그죠?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충분히 있은 다음에 이제 움직여가지고는 뭐냐면은 인간을
만물을 구원하러 나오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다. 이제 그런 말이 앞에 노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이제 그 말까지도 생각하면은 되겠습니다. 예. 고금과 고듬을 같이 이제 포용하고 또 이제 큰 솜씨와 졸렬함을 그리고 뭐 뛰어난 언변, 어눌함 이런 걸 같이 포용하는 거를 보니까 이제 헤겔의 변증법이 좀 떠오르는데요. 뭐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좀 다를지 궁금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많아요. 그죠? 헤겔에 대해서 보면 정반합인데요. 그죠? 이제 아우프헤붕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보통 보면 지양, 뭐 지향 뭐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데요. 예, 헤겔도 보면은 태제, 안티태제, 딘태제 나오고 그죠? 또 태제, 안티태제, 또 진태제가 나면 또 그게 그 태제가 돼서 또 진태제 나오고 그래서 계속 나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디 앱솔루트 가이스트 절대 정신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융합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이 헤겔의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대의 뭐 헤라클리토스의 변증법에서부터 해가지고는 주로 이제 만물은 투쟁한다, 투쟁의 원리에서 뭐 왔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투쟁에서 이제 절대 정신으로 다 융해되는 과정에서 투쟁의 원리를 내세웠지만은 노자는 뭐 조화의 원리를 내세웠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옛날에 이제 그렇게 하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 이제 헤겔도 헤겔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뭐 존재의 원리라 그럴까 의식의 논리라 그럴까요 이런 것을 이제 뭐 헤겔의 그 변증법으로 자기 전개되는 것이 뭐냐 얘기를 할 때 이제 어떤 사람은 존재가 그렇게 변증해 간다. 어떤 사람은 또 의식이 변증해 나간다. 헤겔은 어떻게까지나 관념론자니까는 그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헤겔은 어떻게 보면은 그 헤겔의 변증법은 의식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또 보면은 의식과 그 베부스트 자인과 그 나투르 자인과는 항상 보면은 또 아우프헤붕으로 지향돼 나간다는 것을 간과해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헤겔도 베부스 자인만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나투르 자인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개가 이제 함께 나아가는 것을 이제 얘기했는데요. 그걸 정연하게 논리화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헤겔의 논리학을 의식의 변증법이냐 혹은 존재의 변증법이냐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성편에서 보면은 인식의 변증법이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헤겔하고도 연관해서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노자적인 방법은요.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또 진태제가 또 태제, 안티태제, 진태제 나가서 끊임없이 지향 발전해 갖고 시간성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고대 사회, 근대 사회, 현대 사회, 미래 사회 또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또 역사 발전이 어떻게 내 가느냐 이런 것까지 이제 헤겔은 변증법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시간성이 들어 있어요. 시간성이 들어 있어서 이제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 그죠? 또 의식이 해방돼 나가는 거, 의식이 자유를 쟁취해 나가는 거, 이런 그 헤겔의 변증법에는 그런 것이 녹여져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노자의 변증법에는 그런 그 시관성이라 그럴까 이런 차원은 들어있지 않아요. 보면은 그죠? 고대, 근대, 현대란 미래 사회라든가 이런 변증법에 들어 있어 가지고는 이제 인류 해방, 인간의 역사는 해방의 역사라든가 이런 관점은 별로 들어있지 않고요. 이제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이제 도와 그리고 상대적인 만물의 관점에서 이제 노자는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노자는 절대와 상대에 비교해서 절대의 차원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 헤겔의 어떤 정치한 그 시간상에서 시간의 개념을 이제 흡수해서 변증법을 그걸 인간 역사의 전개에 집어넣는 그런 것은 아직 노자 안에는 들어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겔의 변증법이 순차적인 그런 그렇죠. 예. 선후 관계가 있다면 노자의 변증법은 예. 동시적으로 예. 개념이 예. 함께 있는 걸 예. 의미하는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우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절대의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사물하고 관계에서 어떤 연관성을 갖느냐 말이에요. 그죠? 절대의 차원은 상대와 단순한 대립이 아니고 상대되는 것을 포용하고, 그죠? 상대를 반자 도지동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약자 도지용 했듯이, 그죠? 상대된 것을 포용해서 다 시인해 주는 것이 절대의 차원이다. 이런 것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해겔은 어디까지나 이제 시간성도 집어넣고, 역사의 관점이라 그럴까요? 이런 관점까지도 다 포용해서, 나름의 정치한 그 변증법을, 방법을 이제 자기 철학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해겔의 이 역사성을 도입한 변증법은 정말로 우리가 인류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 현재, 미래로 계속 이제 전개돼 나가는 관점이라고 볼 때요, 역사라든가 인류 사회의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굉장한 장점을 지니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때 해겔이 시대했던 사회는 계몽의 시대니까요. 계몽의 시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역사에 있어서의 이 종말론이 있다든가, 그죠? 이때 목적,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역사는 어쨌든 간에 이제 필견으로는 자유의 실현의 역사라든가, 그죠? 종교리라든가 그 목적이 있다고 이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이런 지금 요즘 포스트 모던 시대라든가, 그죠? 탈현대 시대에 있어서는, 그죠? 과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이 해방의 역사냐 말이야, 그죠? 그래갖고 목적이 있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해겔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해겔의 변증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제 인식론적 낙관주의, 존재론적 낙관주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면은 정반합 나가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절대 정신에서, 그죠? 완전히 이제 인류라든가 자연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다 화해가 되는, 그죠? 그런 절대 정신의 그 차원을 이제 해겔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절대에 대한 절대적 인식. 해겔 철학도 노자하고는 궁극 목표는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노자가 도의 체득이라고 하는 것은, 도는 절대잖아요, 그죠? 절대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이 아니라 절대에 대한 절대적 인식으로, 물론 해겔 철학과 노자 철학은 그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죠? 같은데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겔은 역사와 시대를, 그죠? 이제 근대적인 계몽주의적 입장에서 이제 반영해가 있고요. 이제 노자는 이제 2500년 전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소박한 그 변증법이다. 그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해겔에 비해서는. 네. 네, 이렇게 45장 교수님 모시고 같이 살펴봤습니다. 노자 특유의 수사법으로 도의 형상을 형용하려고 했던 그런 장이었는데요. 네, 그러면서도 그 도의 작용을 끊임없이 찬탄하려고 했던 것이 잘 드러나는 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46장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